반갑습니다. 오늘은 홍산 문명의 미스테리. 저번에는 대동여 지도의 미스테리에 대해서 했는데 왜 우리 역사 얘기를 하는데 자꾸 미스테리가 나오는지 참 정말 저도 괴롭게 한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제로는 이 홍산 문명에 대한 미스테리를 환단고기에서 밝혀줄 수 있다라는 주제를 제가 끌고 갈 거거든요. 이 지도는 환단고기 역주본에 나와 있는 지도예요. 여기 환국이라는 곳이 있고 이 환국에서 저기 북미, 북아메리카까지,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배달홍산이라고 하잖아요. 배달홍산 문화, 그리고 황하 문명, 수메르 문명, 그 다음에 유럽의 고문명까지 이 환국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퍼져나갔다 하는 것이 지금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는 지도거든요. 이런 지도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동서 2만리, 남북 5만리에 대국이 있었다. 큰 나라가 있었다. 물론 이거는 지금 현재 말하는 그런 국가 개념하고는 달라요. 핵심은 한국에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배달국, 그리고 이제 수메르 문명이 이렇게 한국에서 나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환빠를 얘기를 하시면서 이게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님에게 이제 질문을 하죠. 환단고기는 문헌이 아닙니까? 동북아 역사재단은 고대 역사 연구를 안 합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모든 매스컴이 난리가 났어요. 환단고기는 미사다, 소설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식민사학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그럴까? 그걸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를 통해서냐면 바로 홍산 문명을 통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내몽고 자치구가 이렇게 넓게 있고요. 여기에 적봉시가 이렇게 있어요. 홍산 문명을 제5의 문명이라고도 하는데 1920년대에 발굴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1981년에서 83년까지 우하량이라는 유적이 발굴되면서 홍산 문명이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중국이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동북공정이라는 걸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자, 환단고기만이 이 우하량 유적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걸 오늘 우리는 살펴볼 거예요. 이건 뭐냐면 제가 2014년도에 적봉 지역이죠. 홍산 문명의 대부분의 유적지를 이제 쭉 돌았어요. 심량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돌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부분이 뭐냐면 홍산 문명이 중심 지역이고요. 제가 요 산맥, 요게 대흥알령 산맥이라는 산맥인데 제가 이 산맥을 넘어갔다 왔어요. 여기까지. 여기는 내몽고거든요. 내몽고 자치구거든요. 왜 넘어갔다 왔냐면 옛날 사람들이 여기를 잘 넘어갈 수 있었나? 여기를 제외하고 여기는 전부 뚫린 평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이런 지역이었어요. 말을 타고 달릴 수 있는 거예요. 거침없이 그냥 걸어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이런 곳이었어요. 자, 홍산 문명의 주요 유적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000년 전의 소화성. 9,000년 전에 9,000년 전 이런 인물 조각상이 나왔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뭐죠, 여러분? 빗살무늬 토기죠. 이게 세계 최초의 빗살무늬 토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빗살무늬 토기 하면은 우리가 웬만한 사람은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빗살무늬 토기 무다권이 어디에 펼쳐지냐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가요. 그래서 이제 서양 사람들이 여기서 시작돼서 이쪽으로 왔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빗살무늬 토기 문화권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가는데 고고학계 서양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서양 사람들이 이쪽에서 이리 왔다고 주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세계 최초의 빗살무늬 토기가 여기서 발견된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인류 문명의 어떻게 본다면은 시원점인가?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빗살무늬 토기는 그런데 중원 지방에는 없습니다. 그럼 중원은 뭐냐? 중국 문명의 중심지죠. 자, 중국 문명의 중심지가 어딘지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자, 이렇게 많은 이제 문화권이 있는데 중원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쯤밖에는 안 된다. 물론 이 중원이라는 거를 더 넓게, 조금 더 넓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아무리 많이 이렇게 좀 양보를 하더라도 예, 뭐 이 정도 여기까지는 갈 수 있겠죠. 근데 여기를 잘 넘지 못한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몽고예요. 흉노드 북방민족의 주 근거지였고요. 여기는 신장 위구르, 지금도 자치구가 있죠. 여기는 티벳이고요. 이거는 장족 자치구. 여기는 뭐 강족이니 소수민족들. 그리고 여기는 강남인데 문화 색깔이 달라요. 그리고 여기 산동반도죠. 산동반도는 여기와 어떻게 본다면 하나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조선족 자치구죠. 여기 사실 중국 문명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사실 뭐 여기 정도밖에 없는데 여기도 하상주 문화권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 중국 문명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사실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뜯어보고 해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이 황화라는 큰 강의 삼각주 같은 곳이거든요. 여기는 지금은 평야잖아요. 근데 여기가 1000년 전, 2000년 전, 3000년 전 그때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기는 뭐냐면은 바다였어요. 바다. 그래서 여기를 발해라고도 했어요. 여기가 발해가 아니라 여기를 발해라고도 했어요. 여기는 예로부터 습지, 갯벌 이런 곳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농사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명이 주로 어디서 발달하냐면 여기 산동에 고도의 문명이 발달하고 여기 그죠? 중원 이쪽에 여기는 뭐 사실 문명이 발달됐다고 할 수 없죠. 여기 이런 쪽으로 이제 발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소화서에서는 세계 최초의 빗살무늬 토기가 나왔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다음 흥룡화라는 지역이 있어요. 8000년 전입니다. 8000년 전. 여기서는 중화 제1촌이라고 해서 8000년 전에 500명에서 한 700명 정도 사는 엄청나게 큰 마을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있잖아요. 한 마을에 시골 마을에 한 500명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 마을이거든요. 그런데 이 500명이 어떻게 모여 살았냐면 이런 데요. 제가 직접 가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엄청 넓습니다. 여기 이런 데 보면은 여기가 이제 집터거든요. 제가 이렇게 걸어서 재봤는데 한 20평, 한 가구당 한 20평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4명도 살고 뭐 5명도 살고 가족 단위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마을이 몇 년 전에 8000년 전에 네. 그리고 여기는 왜 중요하냐면 세계 최초의 옥이 나왔어요. 옥귀걸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문헌에 보면은 귀걸이를 안 했어요. 우리 민족만 귀걸이를 했어요. 그런데 중국 이 중원 지방에도 보면 귀걸이가 엄청 쏟아져 나오거든요. 뭡니까 그러면?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역사가 엄청 골치 아픈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옥의 재료를 봤어요. 이 옥이 어디서 난 재료인가? 보니까 수암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수암은 흥룡화에서 400km 떨어진 곳이에요. 400km 떨어진 곳에서 재료를 구해와서 여기서 8000년 전에 옥을 만들었다? 이거 뭐예요 도대체? 네. 그런데 이 똑같은 옥귀걸이가 어디서 나오느냐면 강원도에서 나옵니다. 무남리에서. 양양. 그리고 한반도 이 남해안에서 나와요. 똑같은 게. 이게 7000년 전, 6000년 전 이런 때거든요. 여기를 쭉 보시면은 8000년 전 이게 이쪽 지역이 제일 오래됐죠. 흥룡화 이 지역이 제일 오래되었고 뭐 사해유족, 오한기 유족 이쪽에도 8000년 전에 된 귀걸이가 나와요. 쭉 나오는데 여기 흥룡강성의 6000년은 조금 잘못된 건 8000년 전이고요. 그리고 강원도 양양에서는 이게 7000년 전. 일본에서도. 그래서 주로 보면 이렇게 해안 지역이나 이런 이 동북방 지역 이쪽에서 나오고 내륙은 그 이후 4000년, 3000년 전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문명의 이 옥문명, 옥문화의 핵심이 이 지역이라는 거예요. 홍산 문명에서 비롯되어가지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세계 최초의 농사를 어디서 시작했나 보니까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흥룡화 문화 유물에서 기장과 조가 발견되는데 이게 세계 최초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동북아 최초의 적석총이란 게 뭐냐면은 무덤이라는 뜻이거든요. 동북아시아에서 최초의 적석총이 나는데 우리가 적석총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무덤 우리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죠? 경주에도 있고 우리나라에 많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보통 적석총이 많아요. 적석총이 뭐냐면은 관을 놓고요. 거기에 돌을 쌓은 거예요. 그 위에 흙을 덮었죠. 요런 것도 적석총의 한 종류예요. 그런데 적석총은 이것도 적석총이에요. 돌을 쌓았잖아요. 이건 반듯반듯하게 피라미드식으로 돌을 쌓은 것도 적석총이에요. 이 두 무덤의 유형은 또 이것 말고 또 하나 더 있죠. 돌로 만든 거. 고인돌. 이게 우리 민족의 고유의 아주 독창적인 특징적인 무덤 양식입니다. 근데 최초의 적석총은 그냥 이렇게 그냥 돌무지라거든요. 그냥 돌을 그냥 얹어가지고 그냥 무덤을 만든 이것이 이제 8,000년 전에 최초의 적석총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보구 문화라고 해서 조보구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건 7,000년 전인데 여기에서 최초의 봉황이 나옵니다. 봉황. 새 모양의 그릇이 이게 여러분 7,000년 전에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거예요. 가야에 가면은 신라도 그렇고 요런 새 모양으로 만든 이 그릇이 많거든요. 제사 때 이런 거 주로 제사 때 쓰지 일반 사람들이 밥 먹기 위해서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유사하잖아요. 우리는 새를 신으로 모신 그런 민족이에요. 새의 토템. 새 토템 아시죠? 토템. 새 토템의 민족이기도 해요. 곰도 토템이지만 새 토템 민족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단일한 민족이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비슷한 똑같은 언어를 쓰긴 했지만 새를 신으로 모시는 민족도 그런 족속도 있었고 그 다음에 곰을 모시는 족속도 있고 이렇게 여러 족속들이 섞여 있다. 사해라는 문화가 있어요. 중요해요. 여기는 뭐냐 8,000년 전인데 제가 이제 직접 갔었거든요. 여기는 뭐냐면 세계 최초의 뭐가 나왔냐면은 용이 나왔어요. 여러분 중국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중국은 용이죠. 용. 근데 중국의 용이 중원지방에서 나와야 되는데 중원지방에서 안 나오고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모든 세계 최초가 여기서 이 위쪽에서 다 나오는데 여기는 대대로 고조선 지역이거든요. 여기서 모든 게 다 나와버리니까 중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도 중국 땅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 왜곡이 시작되는 거예요. 동북공정이. 그래서 여기가 본인들의 땅이 되어야지만이 자기네들의 어떤 국가의 정체성이 있잖아요. 중국이라는. 네? 아니 이 동북아 전체가 한민족의 역사가 돼버리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 지역도 한민족에게 우리 대한민국에게 내줘야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역사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저번에 대동여지도 할 때 봤죠. 역사가 돈이고 역사가 국가고 있잖아요. 이 역사가 생명이라는 거 생명. 그 다음 우화량이에요. 그 다음에 우화량인데 우화량이 정말 중요해요. 5,500년 전입니다. 사실은 오늘의 어떤 주제와 연결이 되는 건데 여기에서는 여신상이 나왔어요. 그리고 곰의 발이 나왔어요. 곰의 발만 있겠어요? 곰의 발이 있다는 것은 곰 전체의 상이 있는 거잖아요. 곰의 상. 네? 그 다음에 수많은 옥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은 피라미드형 무덤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런 원형 재단이 나옵니다. 이런 원형 재단은 동북아시아 고유의 것이에요. 중국 문화는 아닙니다. 중국 북경에 가면 이거 똑같은 거 있는데요. 청나라 거죠. 청나라는 여진족이고 우리와 사촌민족이에요. 네. 다음 하가점 하층이라는 문화 있어요. 여기까지가 마지막입니다. 하가점 하층이라는 아주 어려운 용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하가점 하층은 약 4,500년 전 정도 되니까 고조선 시대잖아요. 그죠? 근데 이 하가점 하층하고 하층이 뭐냐면 하가점이란 마을이 있어요. 하가점도 있고 상자점도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하가점 하층 마을에 유물이 나와서 땅을 파봤어요. 땅을 파보니까 상층이 있고 하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층하고 하층의 흙의 재질이 다른 거예요. 흙의 재질이 다를 뿐만 아니라 뭐도 다르겠어요? 안에 있는 내용물도 다른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층위별로 다르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가점 상층에서는 비파형 동검이 나왔어요. 여러분 비파형 동검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고조선. 고조선의 아주 상징적인 게 비파형 동검이거든요. 근데 하가점 하층을 파보니까 뭐가 나왔게요? 석성이 나왔어요. 돌로 만든
성이 나왔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부터 오늘의 미스테리 주제, 첫 번째 주제가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는 전부 비슷한 석성들이 4가지가 나오죠. 그죠? 그런데 2개는 어디 거냐면은 하가점 하층 문화예요. 그런데 2개는 하가점이 아니라 미국 겁니다. 미국 얘기 있어요. 여러분. 자, 어떤 게 하가점 하층이고 어떤 게 미국 것일까요? 요거 2개가 별표해 놓은 것이 하가점이고요. 이거는 미국의 메사베르드라는 거예요. 제가 직접 갔다 와서 찍은 거고요. 이거는 미국의 차코 캐년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가점 거는 4,000년 전이고 이거는 1,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3,000년 차이가 나죠.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이 미스테리죠.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저는 미스테리 1번으로 뭐를 하냐면은 아메리카 인디안 문화의 뿌리가 홍선 문명인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은 한국에서 그죠? 쭉 넘어가서 여기까지 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증거 있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증거를 지금 또 대볼게요. 자, 일단 먼저 하가점 하층 4,000년 전 차코 푸에블로 인디언이에요. 푸에블로 인디언의 약 1,000년 전의 유적이에요. 아시아에 있는 거고 여기는 아메리카의 정반대에 있는 거죠. 그죠? 자, 여기는 미국 메사베르드 아나사지 인디안 유적인데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들은 여기가 깎아지른 절벽이에요. 절벽 가운데 이런 걸 마련해 놨어요. 제가 타우스란 마을에 그래서 가봤습니다. 타우스란 마을에 가봤는데 여기는 아나사지 인디언의 후손인 푸에블로 인디언의 주거지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마을에 가니까 여기 이게 길다란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축제를 할 때 이 밑에 둘러서서 이렇게 뭐 춤도 추고 이런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딱 보니까 우리나라의 솥대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마을을 보니까 여기에 뭐 주렁주렁 매달아 놓은 게 딱 우리나라 시골 모습 그대로고 요런 것도 집에다가 있잖아요. 집하고 그 다음에 흙하고 섞어서 만든 우리나라 초가집 그 재질하고 똑같아요. 제가 이제 가서 이제 이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할아버지가 좀 젊어 보이는데 이분이 이제 나이는 많으신 것 같아요. 6.25 참전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당신의 조상들은 어디서 왔냐 물어봤어요. 물론 영어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는 아시아에서 왔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언제쯤 왔냐니까 한 2,000년 전에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 왔냐? 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알라스카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정말 그런가 해서 이제 이동의 증거로서 언어적인 만약에 이분들이 갔다면 여기에 가기 전에 우리 이 언어가 비슷한 사람이 이쪽으로 간 흔적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니까 여기가 축지반도예요. 축지반도라고도 하고 축지반도라고도 해요. 여기는 알라스카고 여기 캄차카 반도 있고 여기 알루샨 열도라고 해서 여기 자잘한 섬들이 이렇게 쭉 이어져 있어요. 여기 축지반도 인근에는 축지족이라고 있습니다. 축지족. 그냥 그 나라 언어로 그냥 축지예요. 축지족이 있어요. 그런데 축지족 언어가 춥다가 뭐냐면 축지예요. 그 사람들도 축지가 뭐냐면 춥다예요. 춥다. 그 다음에 찹다를 뭐라 하냐면은 차브, 추브. 우리 경상도 사투리랑 비슷해요. 그리고 이방인 이웃을 뭐라고 하냐면은 딴니. 딴 데서 왔다. 저 딴니 아니었다. 딴니란 말도 우리 경상도에서는 약간 비슷하게 쓰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코리악족이라고 있는데 이 코리악족은 알텔맨인이라는 그 부족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좀 키가 조그매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냥 아이라고 해요. 아이. 그리고 이 루카기르족이라는 사람들도 좀 작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이제 코리악족은 애들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벤키족이 여기 바이칼호수가 있고 이 바이칼호수 주변에 이렇게 에벤키족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돌을 둰, 둘을 듀, 나무를 모, 물을 무, 아비를 아미, 어머니를 어니, 사람을 배라고 해요. 우리도 사람을 배라고 하잖아요. 저 불량배, 그죠? 물의 배 이런 거죠. 선배,
이렇게 배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사람이란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말고도 좀 더 있겠죠. 찾아보면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에벤키족. 그럼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더 많아요. 길약 쪽은 한 700단어가 비슷하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조사가 같아요. 철수가 할 때 누구누구가 할 때 여기도 가 쓰고, 서울은 할 때 여기도 난도 우리 쓰잖아요. 서울 뭐 나난 뭐 너난 이런 난을 쓰는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난이. 그리고 어디로 방향을 나타내는 건 서울로 로루. 그다음에 친구야 뭐 친구여. 그다음에 여기 애는 어떻게 써요? 여보게 할 때 애 이렇게 쓰거든요. 부를 때 누굴 부를 때 야, 여, 아, 애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명령할 때는 뭐뭐라 거라 똑같잖아요. 이 가야도 마찬가지잖아요. 야, 너 정말 가야? 우리 약간 쓰지 않나요? 그 다음에 뭐뭐 했나라고 하는 거, 우리 먹었나? 이런 거. 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동의 증거는 뭐냐면은 고래잡이 루트가 있어요. 8,000년 전에 여기가 울산 방구대 암각화 아시죠?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축지반도 아까 봤죠? 그 축지반도의 술록 가죽 그림에도 울산 방구대 암각하고 똑같은 그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벌레가 아니고 배에 한 10명 넘게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 고래잡이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그림인데, 우리나라의 이제 세계 최초의 배,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역사를 바꿔야 되는데 우리나라 역사는 연구를 안 하는 거 아시죠? 1000년 전에 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7000년 전에 배가 나왔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그 7000년 전에 배가 나왔다고 그 옆에다가 이제 박물관 짓고 난리 났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뭐가 나왔냐면은 8000년 전에 배가 나왔어요. 사실 그 이상 전인도 될 수 있어요. 어디서 나왔냐면은 비봉리에서 나왔어요. 요런 배요. 이 배는 뭐냐면은 강에 있는 배요. 강. 그런데 바다에 있는 배는 이거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런데 바다의 배는 사실상 남아있진 않아요. 자, 이게 뭐냐면은 고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고래 이동로거든요. 여기 축지반도에 고래잡이 그림이 있었고, 울산 방구대 고래잡이 암각화 있었죠. 그런데 알라스카에도 뭐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이 알라스카에 뭐가 있냐면은 한국식 온돌이 여기 발견됐어요. 그리고 미국의 알라스카 온돌 유적이죠. 영국의 고고학자 크넥 교수는 알라스카 온돌이 한국의 온돌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외국 사람들은 확실한데 우리나라 사람들 이거 믿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국의 온돌 유적이 이렇게 쭉 다 발견되고 있어요. 이렇게 발견돼서 쭉쭉 올라가서 어디까지? 알라스카까지 가고 있다고요. 자, 홍산이라는 지역은 이렇게 붉은 산이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여기 파림자기도 홍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산이 이렇게 붉고 이 암석들이 가면은 정말 멋있어요. 제가 직접 찍은 건데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난 관광지거든요. 근데 미국 서부 여기도 제가 직접 갔던데요. 제가 홍산을 가고 미국 서부를 갔을 때 느낌은 뭐냐면은 야, 너무 비슷하다. 산들이 붉고 그 다음에 거기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고 사람들이 거기에 막 기도하고 이런 문화들이 공통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아메리카 인디아 문화의 뿌리가 홍산 문명일까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가능성이 있는가? 근데 저는 이거예요. 여기 뭐 확실한 증거, 논문 이게 아니고 왜 연구를 하지 않냐? 아무도 연구를 안 해요. 생각도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설마, 우리 조상이 설마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홍산 문명의 미스테리 두 번째예요. 피라미드의 원조가 홍산 문명인가? 이거는 사실 제가 이것도 얘기하는 걸 사실 이렇게 못 봤지만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집트 최대의 쿠프왕 피라미드가 4570년 전에 이 가운데 있는 거죠. 이집트 최고 가장 오래된 조세르 왕의 피라미드가 4660년 전입니다. 근데 이게 왠지 이렇게 오래된 피라미드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된 것이 보니까 우리나라 장군총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오래된 피라미드는 이렇게 계단식이에요. 자, 보면은 높이는 어떻게 되냐면은 약 60m 정도 돼요. 그리고 이거는 한 140m 정도 되고요. 뭐 크죠. 가로는 얼마냐면은 한 109에서 121.
여기는 230에서 230.4 이제 똑같아요. 자, 그런데 5,500년 전, 그러니까 이집트 피라미드보다 1,000년 더 전에 홍산에서 우화량, 아까 말씀드렸던 우화량 유적이 이제 발굴이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폭이 작아요. 폭이 20m 정도 되고 높이는 5m 정도 되는 이 무덤이다. 이게 이제 적석총인데 이게 무덤이거든요. 네, 밑에 보면은 이렇게 해골들이 있어요. 유골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제천단, 이거는 제사 지내는 곳이고 여기 왼쪽 이 사각은 무덤이에요. 그래서 천원 지방 내에서 동그란 거는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거고 네모난 거는 땅에다 사람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제단처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하늘은 둥글고 천원 지방, 땅은 네모나고 강화도 만이산에 가면 똑같은 거 있어요. 이렇게 둥글고 네모나게. 이게 우리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 유적을 이렇게 엄청나게 보호를 많이 해놨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우화량에 보면 이런 피라미드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우화량은 여기 있고요. 우화량의 제13지점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보세요. 이건 뭐지? 여기 요거 있죠. 여기 나무 있고 요 사람이거든요. 이 13지점에 있는 거대한 피라미드입니다. 자, 가로가 얼마냐? 60m. 여기 재단값이 합치면은 가로가 이 세로는 뭐예요? 100m. 여기는 60m 정방향이고요. 여기 7층 7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되는데 가로 60, 세로 60. 여기 이렇게 재단까지 합치면 100m가 되고 이건 20m거든요. 20m면은 약 7층짜리 건물 하나. 7층짜리 건물 있죠. 그리고 폭은 60m. 60m면 보통 뭐 조그만 그 학교 운동장 많아죠. 그 거대한 피라미드가 이집트 피라미드보다 1,000년 더 전에 있었다. 자, 이것만 있으면은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중국 서안에 피라미드가 있어요. 중국 서안은 여기입니다. 지금 우화량은 여기죠. 그죠? 서안은 뭐예요? 지금 고대 중국의 수도라고 뭐 당나라의 수도, 한나라의 수도 뭐 그런 수도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의문이 있어요. 진짜 여기가 그랬냐? 하는 의문이 있다고요.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서안에 피라미드가 있는데 예전에 지금 10년 이전만 하더라도 이 구글 지도 있죠. 구글 지도를 보면은 이런 피라미드를 다 찍었어요. 서안의 지도예요. 구글로 찍은 거예요. 구글로 캡처한 거란 말이에요. 시기는 미정입니다. 몇 년 전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알 수가 없나요? 안 팠다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기 지금 전부 밀어가지고 전부 아파트 다 지어놨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중간중간에 산이 있거니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산이 아니라 다 피라미드였다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15년 전에 제가 직접 찍은 거예요. 그때는 제가 구글로 막 찾았었거든요. 구글로 찾아보니까 피라미드가 정말 중국의 피라미드가 그냥 수십 개 있었어요. 수십 개. 그때는 아파트 안 지었었거든요. 여기는 완전 시골이었고.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이런 실험을 해봤어요. 지금은 이 실험이 안 되겠지. 왜 이 피라미드를 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제가 이거를 15년 전에 만들어 놨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집트 최대의 쿠프왕 피라미드예요. 제가 이거를 구글에 보면은 구글 지도에서 어떻게 거리 측정하는 게 있거든요. 거리를 딱 측정하니까 딱 여기 220m라고 나오거든요. 230m 걸어서 3분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가 길이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여기는 길이 있더라고. 그래서 똑같은 평행선상에 제니까 얼마냐면은 여기에 550m가 딱 나와요. 비슷한 게. 그래서 제가 550m면 너무 좀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조금 줄여서 450m라고 했어요. 조금 소심하게. 그래서 걸어서 6분. 즉 말해서 이집트 서안에는 이 쿠프 피라미드보다 2배나 큰 피라미드뿐만 아니라 그만한 피라미드가 어떻게 해요? 수십 개. 더 옛날로 가면은 뭐 수백 개가 있는지 몇 개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서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봤거든요. 서안 옆에 있는 함양이라는 곳에도 있고 이게 여러 군데 있어요. 와, 이게 도대체 누구 거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중에 하나를 찍어가지고
누구 왕릉이라고 얘기하냐면은 한무제릉이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들어가 보면은 안에 있는데 안에 뭐 유물이고 뭐가 없고 한무제릉이라고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진시황릉 있죠. 진시황릉의 무덤이 진시황릉이라는 증거 없습니다. 없어요. 명확한 증거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걸 파지도 않아요. 뭐 수은이 있니 없니 하면서 파지를 않거든요. 이거 파봤자 아무 이득이 없습니다. 자기들 게 안 나오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도 지금 한족의 것이 아니다라는 어떤 증거가 나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다 밀어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잖아요. 구글 들어가서 보세요. 하나도 못 찾아요. 하나 정도는 찾을 수 있어요. 한 두어 개는 있을 거예요. 그거 거기만 있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고구려 집안시에도 이런 집안이 여기거든요. 네. 여기는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런 피라미드, 고구려 장군총 같은 피라미드가 수천 개가 있다. 수천 개.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화량에는 5,500년 전에 배달국 시대 때에 이 대형 피라미드가 있었고, 서안에도 몇 년 전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어쨌든 수천 년 전의 거예요. 이런 피라미드들이 엄청나게 많고, 여기는 집안에는 한 2000년 전의 피라미드들이 셀 수 없이 많은데, 집안도 지금 이제 전부 아파트 지어가지고 다 거의 없어졌어요. 근데 뭐 사진들이 다 있으니까 뭐 숨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 진짜 피라미드는 어디? 이집트에 가보세요. 한번 피라미드 몇 개 없어요. 네. 진짜 피라미드는 어디 있어요? 여기에 다 있다니까요. 전 또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 연구를 안 하냐? 왜 연구를 하지 않냐? 얼마든지 연계해서 연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네. 연구를 하지 않는다.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미스테리입니다. 단군 신화의 고향이 홍산 우화량인가? 이것입니다. 자, 삼국유사를 보면은 곰과 호랑이가 쑥과 마늘을 먹고 뭐가 됐어요? 사람으로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곰과 호랑이가 아니라 곰족과 호랑이족이 사실은 수행을 해서 이게 뭔가 사람다운 사람이 됐다. 이렇게 사실 해석을 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곰족의 여인이 수행을 해가지고 아름다운 여인이 정말 아주 지성미 넘치는 여인이 되어서 이분이 웅족의 여인이고 환웅과 결혼을 해서 단군을 낳았다. 이게 단군신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언제적 얘기냐면은 4359년 전에 단군이 탄생했을 때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5500년 전 우화량의 제2지점에 보면은 이 신비의 여신상이 나와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오늘 핵심이에요. 곰의 발이 있고 신비의 여신상이 나오는데 이분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니 이게 뭐 하고 있는 이 자세로 보통 뭐를 합니까, 여러분? 명상 수행하는 자세잖아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홍산 문명 이전에 중국에는 여신 숭배 문화가 없었어요. 중국의 최고의 문명 황하 문명이라는 건데 여신 문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인류 태고 쪽의 문명은 항상 여신 문화가 있어야지 되거든요. 근데 중국은 여신 문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중국 사람들은 그랬어요. 중국 학자들은 좀 쉽게 말해서 쪽팔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제 기타 해외 다른 지역의 그런 문명권에서는 여신 문화가 다른데 너는 여신 문화가 없으니까 너네들은 어디서 좀 갑자기 이렇게 생긴 게 좀 이상하다, 뭐 안 맞는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수메르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여신이 이슈타르라고도 하고 이난나라고도 하는데 수메르어로는 이난나고 그 다음에 그 바벨로니아 이쪽에서는 이슈타르라고 하거든요. 어쨌든 이난나 이 여신은 5500년 전의 여신인데 하늘의 여주인이고 전쟁의 신이고 사랑의 여신이고 질투의 신이고 다산의 여신 주로 이렇게 나와요. 네, 그냥 생산을 위주로 하는, 그죠? 이집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성, 마술 주로 생산.
그리고 운명과 자연의 지배자이신 이러한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홍산 문명은 5,500년 전인데 너무 질이 다른 거예요. 왜일까?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수행 명상을 하는, 그리고 곰을 토템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홍산 문명 우아량 주변에는 주거지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이 지역은 기도만 하는 곳이에요. 제사만 지내는 곳이라고, 그 넓은 지역에. 제가 우아량을 갔는데 왜 이 사진을 찍었냐면 너무 정말 아늑하고 우리 시골길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사진을 잠깐 찍었어요. 여기는 그 우아량 여신묘가 여기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아량 여신묘 가이드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여신이 있으니까 여기에 막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막 빨간 걸로, 중국 사람들은 빨간색을 좋아해요. 그래서 다 이렇게 걸어놨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무슨 색깔을 합니까? 오방색을 하죠. 오방색. 오행이 우리나라 거라니까. 중국은 이거 빨간색밖에 몰라요. 모른다니까. 이게 지금 연결이 되는데 일단 이거 넘어가고, 이게 여신묘가 이렇게 생겼어요. 요런 식으로 생긴 이제 여신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여신상만 있는 게 아니라 여신묘가, 그러니까 여신묘라는 것은 무덤이 아니고 사당, 여신 사당이 나왔단 말이에요. 절이 나왔다고요. 자,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앉아서 수행을 하고 있는, 명상을 하고 있는 여성. 뭐하고 연결되세요? 곰과 호랑이가, 특히 곰이 쑥과 마늘을 먹고 앉아서 수행을 했잖아요. 이게 우리의 창조 신화가 그냥 이게 뭐 어떻게 그냥 갑자기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니라니까요. 이 역사가, 그러면은 아니 생각해보세요. 단군은 지금 몇 년 전입니까? 4,390년 전이잖아요. 그런데 홍산문명은 언제? 5,500년 전이잖아요. 그럼 이게 1,500년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좀 웃으시라고, 이 홍산의 이 여신상하고 여신상이잖아요. 여기 이 여신상하고 비슷한 시기에 남신상도 이 인근 흑룡화라는 곳에서 발견이 됐어요. 비슷한 시기에. 여기 남신이에요. 남신 또 뭐 하고 있냐면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이분은 수행을 또 하고 있는데 이분은 약 주문 수행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따라해봤습니다. 이렇게. 이거 인증샷을 남겼어요. 똑같이 생겼잖아요, 저랑. 그래가지고 이분은 머리에 상처도 들었어요. 이제 제보고 이제 이 사진 보여주니까 이게 중국 여자 아니냐고 지금 빨간색 가운 찍고 그게 아니라 보여드린 거예요. 이 여신묘 뒤에는 사각 재단이 있는데 가로 200m, 세로 200m의 거대한 어떤 재단이에요. 여기에서 수천 명이 모여서 함께 무슨 행사를 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이런 이 재단이 발견된 거예요. 자, 삼국유사의 단군신화 다시 정리해 봅시다. 단군이 있고, 웅녀는 어머니고, 환웅은 아버지, 환희는 할아버지입니다. 즉 말해서 4359년 전의 이야기인데 한 가족의 이야기예요. 삼국유사의 신화는. 그런데 이 여신상은, 홍산문명 여신상은 언제? 5,500년 전이잖아요. 자, 환단고기에만 답이 있는 거예요. 환단고기를 보니까 환국은 환인이 통치자인데 7대 동안 3,301년을 지냈고, 배달국은 환웅인데 18대를 지나면서 1,565년을 지냈고, 조선은 단군인데 47대를 지나면서 2,096년 동안 있었다. 어떻게 되냐면 배달국이라는 나라가 5,923년 환웅이 세운 나라고, 단군 조선은 4,359년 전에 초대 단군인 단군 왕검이 세운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는 단군 조선의 신화는 여기라고 시작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환단고기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홍산 우아량 유적이 5,800년에서 5,200년 전이니까 이 시대하고 지금 맞아떨어지는 거죠. 배달국 시대랑 딱 맞아떨어지거든요. 자, 그러면은 환단고기 태백일사 신시봉기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주족인 웅족의 정착과 환족으로의 기화. 삼성밀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황국 말기에 다스리기 어려운 강한 족속이 있어 이를 근심하던 차에 환웅께서 나라를 다스림에 삼신의 도로서 가르침을 베푸시고 백성을 모아 맹세하게 하시니 이때부터 은밀히 그 강족을 제거하려는 뜻을 두셨다. 이 강족은 제가 봤을 때 호랑이족이겠죠. 그죠? 이게 지금
언제 저기 얘기라고요? 5800년쯤에 배달국 처음 시작할 때입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당시 부족 호칭이 통일되지 않고 풍속은 점점 갈라졌다. 원주민은 호족이고, 호족은 이게 호랑이 호자예요. 새로 이주해온 백성은 웅족이었다. 호족은 성품이 탐욕스럽고 잔인하여 오직 약탈을 일삼았고, 웅족은 성품이 고집스럽고 우둔하여 서로 잘 어울리지 못하였다. 두 부족이 비록 한 고을에 살았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소원해져서 서로 물건을 빌리거나 빌려주지 않았고 혼인도 하지 않았으며 매사에 서로 승복하지 않아 한 길을 같이 간 적이 없었다. 계속 읽게요. 이러한 지경에 이르자 웅족 여왕이 환웅천왕께서 신령한 덕이 있으시다는 소문을 듣고 무리를 거느리고 찾아와 천왕을 뵙고 원컨대 살 터전을 내려주시오. 저희도 한결같이 삼신의 계율을 지키는 신시의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간청하였다. 환웅천왕께서 이를 허락하시고 살 곳을 정해 주시어 자식을 낳고 살게 하셨다. 그러나 호족은 끝내 성질을 고치지 못하므로 사해 밖으로 추방하시니 환족의 흥성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지금 웅족의 여성, 이 정체가 뭔가 보니까 웅족의 여왕이었어요. 자, 이거는 환단고기 태백일사의 사만간경 본기인데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비서갑의 초대 왕검이 된 웅족 여왕. 후에 웅족 여왕이 천왕께 신임을 받아 비서갑의 왕검을 세습하였다. 왕검을 세속말로 대감이라 한다. 왕검은 영토를 관장하고 지키며 포악한 것을 물리치고 백성을 보살폈다. 지금 환단고기를 소설이라 하고 뭐 판타지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지금 한자로 된 원문인데 제가 여러분들 괴로우실까봐 한글로만 한글을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자, 후에 지금 말해서 제일 처음에 그 환웅천왕께서 웅족과 호족의 두 여인, 웅족과 호족의 두 여인이 아니라 웅족 집단과 호족 집단을 교화를 시켰죠. 근데 호족은 탈락하고 웅족이 남았잖아요. 그 웅족들이 살았던 지역이 어디냐면은 비서갑이란 곳이에요. 비서갑인데 이 웅족의 여왕이 천왕께 신임을 받아서 왕검을 세습하였다. 왕검이라는 게, 자, 단군 왕검이죠. 단군 왕검인데 단군 왕검은 우리 고조선의 단군 왕검 혼자 있는 이름이 아니고 원래 단군 왕검이 몇백 년 동안 계속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단군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단군, 탱글이 단군은 제사장이고 왕검은 뭐냐면은 왕검은 영토를 관장하고 지키며 포악한 것을 물리치고 백성을 보살폈다. 이게 누가 하는 일입니까? 이게 왕검이? 왕이죠, 왕. 왕의 뭐라고요? 그 북방 민족의 왕이라는 존재의 뭐가 시조가 여기 웅족 여왕으로부터 내려왔다 이 말입니다. 이게 환단고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웅족의 여왕이 계속해서 왕검을 세습하고, 그러니까 단군 왕검은, 단군은 제사장이고 왕검은 그 나라도 커지고 사람들도 많아지니까 사람들을 다스려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생겨난 새로운 환웅께서 내려주신 그 명칭이 왕검이었다고. 그래서 구환을 통일하신 신인 왕검 국조당군이 이제 우리의 초대 당군이거든요. 초대 당군. 신인 당군 왕검이라고 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화라 환웅 13세죠. 환웅은 18불 있었는데 13번째 환웅이에요. 사화라 환웅 초기에 웅족 여왕의 후예를 려라 하는데 처음으로 단허의 봉함을 받아 왕검이 되었다. 왕검이 덕을 베풀고 백성을 사랑함으로 영토가 점점 넓어졌다. 여러 지역 왕검, 그러니까 왕검이 한 분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그 웅족으로서 그 지역을 맡아 다스리는 대장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왕검. 그러니까 왕검이 여러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왕검이 와서 박물을 바쳤고 귀하는 자가 천여 명이었다. 그러니까 왕검의 지역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 뒤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 460년이 지나 신인 왕검이 출현하여 백성에게 신망을 크게 얻어 비왕에 올라 24년간 섭정하였다.
웅시왕이 전쟁에서 죽자 왕검이 드디어 그 자리를 개성하여 구안을 통일하였다. 이분이 단군 왕검이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그 삼국 유사에서는 환인 할아버지, 환웅 아버지, 웅녀 엄마, 단군 아들 이렇게 해서 한 가족사로 나왔던 얘기가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배달국이 건국되었던 약 5800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1565년을 지나 내려와가지고 장장 1500년에 걸친 역사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환단고기가 아니면은 이 내용을 어디에서도 확인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겠죠. 야, 그게 우아량이 나오고 나서 환단고기가 베낀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절대 성립할 수 없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환단고기 현재 이 책이 나온 게 1970년대거든요. 처음으로. 그러면 1970년대 지금의 활자로 나온 게 말이에요. 시당초 제일 처음은 1911년도에 나왔지만 지금 현재 판본으로 나온 것은 1970년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아량은 언제 발굴됐다고요? 1981년. 너무 똑같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거를 막 위서라고만 얘기하냐고요. 이런 구체적인 것도 안 따져보고. 그런데 저는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왜 꼭 위서가 되어야만 하나? 너무 많은 게 걸려 있거든요. 한단 고기가 위서가 되지 않고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를 하면 누구를 자극할까요? 중국을 자극하죠. 일본을 자극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압박이 들어오겠죠. 여러 가지로. 우리는 그런 삶을 언제부터 살았어요? 고려 충렬왕 때부터 시작해서 고려 시대 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선 시대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1000년 동안 중국 눈치 보면서 때론 지금은 일본 학자분들께서 일본 눈치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유가 뭐죠? 어쨌든 일본 눈치 보고 중국 눈치를 보느라고 이런 거 연구를 하지 않죠. 저는 한단고기가 무조건 이게 진짜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뭐냐면은 이렇게 풍성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사실들이 많이 있는데 왜 연구를 하지 않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5500년 전 여신 고물 숭배했던 그죠? 이런 배달국 한웅천왕과 웅족 여왕 과연 무엇을 이게 가서 어떤 의미가 있냐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보면은 단군의 나라 카자흐스탄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제 그 책을 보면은 카자흐스탄에서는 케레이라는 말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결애예요. 결애는 뭐냐면 민족이란 뜻이거든요. 족속이란 뜻이에요. 우리 결애는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게 이제 카자흐스탄에서는 케레이인데 카자흐스탄에서는 이 케레이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면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뭐냐면은 흰옷을 좋아하는 거예요. 흰옷. 제사장은 흰옷을 입는 그러니까 제사장의 신분 자체가 흰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웅은 제사장이고 어떤 영적인 지도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뭐예요? 제사장 그룹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사람들에게 뭐를 하는 거예요? 수행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기도를 가르치고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독교가 들어오면은 우리나라에는 원래 기독교의 본토보다 더 번성하고 불교가 들어와도 원래 불교 본토보다 더 번성하고 하다못해 이슬람교도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세상의 모든 종교가 들어와서 성공을 안 하는 게 없는 이 우리 민족 그죠? 너무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민족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유전 인자가 이게 제사장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를 뭐라고 하죠? 이게 염색 기술이 없어서 흰옷을 입은 게 아니라 흰옷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이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에 딱 오면은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시장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흰 눈이 소복이 내린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깨끗하고.
제가 예전에 뭐를 봤냐면 그 대하 드라마 토지라고 아시죠? 토지에 보면 애기씨 나오잖아요. 애기씨가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시장에 나가는 거예요. 그때 무슨 옷을 입냐면은 하얀 모시 저고리 치마를 입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고급 외출복이더라고요. 아니 애기씨 정도 되면 비단 옷을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하얀 옷을 너무 숭배하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민족이다. 네. 한민족의 정체성은 제사장 민족이었다. 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이 유전인자 중에서는 이런 게 들끓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중국 연변 아시죠? 여기 저번에 우리 대동여지도 저번 시간에 했을 때 여기가 다 사실은 조선 말 때 우리나라 땅이었었죠. 근데 중국 연변에 만청성 공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뭐냐면은 이 웅녀가 있어요. 웅녀가 뭐를 쥐고 있냐면 한 손에 마늘을 쥐고 쑥 쥐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마늘이 있는 요 곰도 있어요. 이걸 지금 이제 자기네 역사로 이제 가져간 거예요. 왜 가져갔겠어요? 이 집 한당 저기 여기 요쪽이잖아요. 여기서 지금 홍사 문명을 전부 이렇게 파보니 전부 다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중국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고 전부 물론 뭐 다른 이 티베트나 이런 쪽하고도 연결이 되겠지만은 현재 이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나라는 어디예요?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근본이 없어요. 다 사라졌거든요. 이 뭔가 이 남아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지켰잖아요, 우리가. 일본 일제 35년이 지나서 우리 이걸 지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만이 이게 지금 모든 홍사 문화의 어떤 유적과 비슷한 유사한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여기 연변 이런 사람들도 다 알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걸 해서 사실 이거 다 중국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우리 얘기하겠죠. 거짓말 아니고 있잖아요. 딱 30년 지나보세요. 다 없어집니다. 네. 중국 거 돼버린다니까요. 자, 중국은 남의 나라 역사를 연구해서 자기네 역사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역사고 우리 게 아니라고 부정하고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고요. 자, 이 박종인이라는 분이 기자입니다. 이분이 터무니없는 한당국이 위서론을 얘기를 해요. 이분이 뭐라고 갖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한당국이는 식민사관이다. 일본하고 결탁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분은 한당국기를 읽지 않았어요. 읽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모든 걸 걸 수 있어요. 자, 이분이 하는 얘기를 들어볼게요. 투란계 동포 여러 민족의 투란이라는 족속이 있어요. 투란계 동포 여러 민족의 거주 지역이라는 게 이런 지도가 있어요. 이게 좀 진한 걸로 된 거 있죠. 이게 투란계 여러 민족의 거주 지역이라는 거. 우리나라도 들어가죠. 일본도 들어가고. 이게 언제 나온 거냐면 이게 지금 이분의 얘기가 이 지도와 이 지도가 이런 류의 지도가 서로 일치한다. 근데 이 지도는 일본이 일제시대 때 만든 거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이거는 일제를 따라가는 식민사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맥락을 뭘 정말 알고 얘기하는 건지. 투란이란 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란이 있어요. 이란. 그죠? 이란 아시죠? 투란이란 것은 이란어예요. 여기 이란이 있고 이란 지금 전쟁이 한창인데 여기 아무다리아 강이 있어요. 아무다리아 강이 있고 그 이북에 있는 족속들을 투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아시아계에 있는 아시아계의 쉽게 말해서 유목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약간 이란 사람들이 낮춰보는 거예요. 이쪽에 서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다투니까 투란이라고 해서 이제 쉽게 말해서 무시하는 그런 투예요. 그런데 유럽에서 가장 소외된 나라가 헝가리란 나라가 있어요. 헝가리는 언어학상으로나 민족학상으로나 보면은 이 유럽 사람들하고 종자가 완전 다르거든요. 쉽게 말해서 유럽에 떠 있는 섬인데 이 족속은 아시아 쪽이에요. 언어도 그렇고 모든 게. 그러니까 헝가리 사람 중에서 이제 헝가리가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제 많은 손해를 보게 돼서 영토도. 그래서 이제 버라토시라는 이런 사람이 헝가리 투란주의의 대표적 활동가인데 이 사람이 이런 이제 헝가리에서 이런 운동이 일어났어요. 야, 유럽 사람들한테, 유럽 여러 나라들한테, 야, 너희들만 뭐 형제들 있어? 나도 형제 있거든.
내 형제들 여기 투란 여기 전부 이 사람들 여기 있는 족속들 다 우리 형제야. 그리고 여기 보면은 조선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 우리 형제거든. 이 사람들이 이걸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왜? 자기네들도 뭔가 이렇게 뭉쳐야 되니까. 헝가리는 너무 이렇게 외딴 섬에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 동아시아에 대한 이분의 애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코리아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고 얘기하면서 한국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띄워줬어요. 한국을 형제 나라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투란계 동포 여러 민족의 거주지역이라는 이 지도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이거를 약간 악용을 했어요. 어떻게 악용을 했냐면은 이 지도가 무슨 지도냐면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다 통일할 것이다. 이런 어떤 야욕을 품기는 했었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환단국에 나오는 이 환국은 그거랑은 맥락이 완전 다른 거죠. 맥락이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기 있는 투란계 동포 여러 민족의 거주 지역이라는 이 지도가 일본에서 지금 일본어로 돼서 나왔지만은 이게 지금 이 버라투시라는 헝가리 사람들의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주장이 완전히 틀린 주장인가요? 틀린 주장이 아니거든요, 사실. 틀린 주장이 아니고 이것은 환단고기에서는 이 12환국이라는 환국이 이렇게 동서 이말리, 남북 오말리라고 해서 이 아시아, 유라시아에 전체 걸쳐 있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환국에서 수메르 문명이라든지 바레 문명이라든지 쭉 끝나가서 아메리카, 인디아 문명까지 다 펼쳐진 거는 사실이잖아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 박종인이라는 이분은 이분은 이 지도 한 장을 가지고 환단고기를 식민사관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동의할 수 있습니까?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사실인 거죠. 일본이 그걸 악용을 했을 뿐. 그렇잖아요. 일본이 악용을 한 거지 그게 사실과 다른가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2한국과 그 위치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성 밀기의 운 파네류산 지하의 유환인시 지국하니 천해는 바이칼호수예요. 천해 이동 지지를 역칭 파네류 고갸라. 기지광이 남북 오말리오 동서 이만 여리니 총원 환국이요. 분원즉 이렇게 나누면은 환국인데 환국은 비리국, 양운국, 구막한국, 구다천국, 일궁국, 우루국, 백현왕국, 구매국, 매구여국, 산업왕국, 선비국 있죠. 우리는 선비의 구소원이라고 역주자님 말씀하셨거든요. 수밀리국, 합 12국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단고기에는 사실 지도는 원 환단고기 원문에는 지도는 없고 역주자님께서 이 지도를 이제 그리신 거죠.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산 문명은 세계 최초의 농업, 단군 신화의 고향, 그 다음에 적석종 최초의 피라미드도 있고, 최초의 제천단, 최초의 옥문화, 그리고 한민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최초의 이렇게 마을,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된 곳인데, 그 모든 것들을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다? 환단고기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환단고기 역주자이신 안경전 종도사님이신데 환단고기가 1988년도에 사실은 그 이전부터 이렇게 조금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계속 일으키고 있다가 이제 그게 저물어 갈 즈음에 이제 우리 그 안경전 종도사님께서 환단고기를 40년간 정말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 역주본을 펴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역사를 다시 복원을 해서 191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환단고기 북콘서트를 상생방송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내보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는 이분에게 큰 어떤 빚을 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빚을 이제 갚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환단고기를 정말 진심을 다해서 읽고 또 환단고기 북콘서트를 이제 잘 찾아서 한번 잘 보시는 거, 이거를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이게 감사의 박수를 한번 그래서 오늘 홍산 문명의 미스테리 오늘 1시간 동안 정확하게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